좋아요. 자, 그러면 사전 접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종목은 5938님께서 한화솔루션 올려주셨는데요. 4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28%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6% 손실이 났고 오늘 7%나 올랐지만 매수가까지 가려면 아직도 조금은 많이 부담스러운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내려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시청자님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신 건데 조금 횡보하는 듯하다가 주가가 갑자기 또 차트가 뚝뚝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만 원 깔고 내려갔다가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3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의 반등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두 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 개선 전망입니다. 이익 개선 전망. 자, 긍정적인 좀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태양광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예, 뭔가 중립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키워드입니다. 네. 자, 이사님께서 이익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띄워드렸는데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983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19% 정도 하향된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이유를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부진한 실적이 좀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거의 뭐 전분기 대비해서 한 75%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실적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판가락도 있었고 고가의 웨이퍼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팔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축소했다는 것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하량 감소도 역시나 뭐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다만 이제 케미컬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있죠. 케미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보다는 케미컬 사업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서 지금 이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하나솔루션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실적이 조금 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3분기 때 안 좋았던 실적을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웨이퍼가 투입이 됐었던 것 때문인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소멸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미국 IRA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IRA 세부 조항에 보면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냥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3분기 때 이 세액공제가 한 350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 때는 한 679억 원 정도까지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회사 재무적으로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2공장과 3공장이 가동과 함께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 세액공제 받는 부분들의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회사 측에서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케미컬 사업부는 약간 조금 부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기 보수 영향이니까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 태양광 관련된 수요가 강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AD/CVD라고 해서 반덤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계관세 조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UFLPA라고 해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산 모듈 같은 경우는 바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중국이라든지 또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영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2공장, 3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들 때문에 오히려 악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의 어떤 가치 평가는 다시 한번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고 단기로 봤을 때도 3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지만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됐고 실적 발표는 지났고 이제 4분기는 어느 정도 이익 개선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일단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하나솔루션 앞으로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 그리고 미국 모멘텀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태양광의 성장 가능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가능성이 높다는 건지 낮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이 왜 여태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들면서 이제 중국을 태양광 시장에서 떼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이 중국이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어느 정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다가 결국에는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워낙에 지금 이 중국의 태양광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을 떼놓고 태양광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태양광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 이 태양광 시장이 역성장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IRA 법안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액 보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역성장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캐파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객사도 다 확보를 해 놨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도 실적이 이제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태양전지가 공급 과잉 현상이에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또 이제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결국 중국이라는 큰 벽을 또 넘어야지 어느 정도 태양광 쪽에서도 우리가 수익성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여기에서 새롭게 불안감이 생기는 요소가 또 무엇이 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불안감에 대한 요소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친환경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2차 전지나 뭐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다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가 혹시나 내년에 당선되게 되면은 이쪽은 그야말로 이 찬밥 신세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성장 산업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러한 이제 시장 상황들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시장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에 대해서 선호하는 심리가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강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겹쳤잖아요. 예. 겹치고 겹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그저께 오늘 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바닥을 짚어주려는 움직임 자체는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 지금 이제 뭐 미국 시장의 상황 뭐 그다음에 뭐 실적 안 좋게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이제 저점 확보해야지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실적이 안 나왔었던 이유들, 뭐 판가가 내려가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 안 좋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4분기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을 잘 하는 게 지금 당장 이제 보유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 만회를 위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고,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전체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또 트럼프라는 변수와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하나솔루션을 놓고 좀 목표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향 조정하면서 38,000원까지 내리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6만 원이다. 좀 이 갭이 큰 것 같은데 누구 말 들어야 이사님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 최근 한 6개월 정도 보면은 이게 보니까 한 47,000원대 요 정도가 전반적인 이제 증권사에서 평가했던 목표가 평균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많죠. 아무래도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실적 전망이 조금은 낮아진 건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뭐 메리츠 맞았나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네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원래 다 그 정도까지 갔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춘 기업들은 있지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유는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 크게 하향 조정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네.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기간들, 예를 들어 회사의 실적을 어느 정도 미래까지 받느냐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하향 조정은 했지만 다행히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 4분기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중장기라면은 당연히 업황을 더 보시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인 영역에서만 잘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하시면서 평단 좀 낮추시고 매수가 전에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홀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한 3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4,000원까지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 고려해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26,500원, 어떻게 보면 전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제 전기차 생각하면서 이걸 좀 보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신재생이라는 것은 환경 트렌드상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뭐 미국 대선이나 보수적인 좀 시장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합리적으로 좀 가져봐야 될 때가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까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기다가 돈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 트럼프가 그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투심을 확 끌어올린 게 이제 결국에는 중산층이랑 그다음에 중산층보다 살짝 이제 못 보는 가정들 이쪽에 투심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투심을 끌어올린 발언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일단은 지금 석탄 쓰고 석유 쓰자. 그러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뭐 이러한 거거든요. 파격적이네.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미래에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이제 기후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 가을 없어지고 사실상 여름, 겨울만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올해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 같은 거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상 고온 현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석유나 석탄에 대해서도 이제 대체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 발전시켜 나가는 트렌드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인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산업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올해 왜 이렇게 크게 이 주가가 올라왔는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확실한 점유율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직까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투자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지금 바이든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벌려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벌려놓으면 돈을 또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이스라엘 원조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원조 해야 되죠. 뭐 인프라 투자해야 되죠. 돈 나갈 때가 많네요. 돈 나갈 때가 많은데 돈을 지금 이제 찍어내기가 힘들어졌죠.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이 FOMC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 다음 날에 재무부가 이제 만기 채권에 대한 이제 차입 여부, 예, 요거 얼마나 할 건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연준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동결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적인데 지금 현재 연준은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어느 쪽으로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채권 발행이 중요해졌는데 사실 바이든이 여기서 돈을 더 찍어내서 인프라 투자해야지 저는 이쪽에 어느 정도 또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돈이 여의치 않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태양광 쪽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중국 쪽이 압도적이고 중국이 그냥 이 점유율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차별성을 보여주려면 눈에 띄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솔루션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어찌됐든 이제 IRA라는 법안이 있는 이상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떼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주셨잖아요. 비중이 지금 적으신 상황은 아닌데 저는 바로 매수가까지 기대를 하시기에는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35,000원 정도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36,000원에서 37,000원, 36,000원에서 37,000원 구간이 길게 보면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 또 4만 원 초반대에서 또 두터운 매물대가 바로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태양광 쪽이 올라오려면 힘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굉장히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한 성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마 한동안은 이 구간을 뚫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35,000원보다 조금 못한 34,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안 좋았다가 4분기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다가 추가 매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1차, 2차 목표가 정도의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빠져나오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 업황의 상황을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태양광 쪽으로 하나솔루션을 다뤄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나갈 거,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은 지나갔고 이제 실적, 앞으로의 실적과 미국을 좀 보자는 관점. 그래서 1차 목표가 36,000원, 2차 44,000원, 손절가 26,500원이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우선 저가 매력 있는 좀 구간이긴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비중 조절 플레이를 좀 하면서 움직여보자는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하겠습니다.